자,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교육기간은 옳은 것은 했는데요. 배점 1점이에요.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고구려라고 아예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쭉 선택지만 보셔도 여러분 내용을 안 봐도 고구려에 대한 시대적인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정답을 바로 1번으로 고르실 수 있어요. 경당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에 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가장 앞서서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곳이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태학, 지방에는 경당. 이 경당에서 쭉 내용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이 이곳에서 머물며 뭐 글을 읽기도 하고 또 활쏘기 같은 무예를 익히기도 했던 곳이 바로 경당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번에 서당 같은 경우는 뭐 고려 시기 때부터 쭉 조선에 우리가 많이 이제 보여지는데 초등교육 기관이고요. 또 서원 같은 경우는 아주 조선시대 파트에서 잘 나옵니다. 우리 최초의 서원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시면서 주세붕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백운동 서원 대표적이고요. 이게 나중에 풍기군수 이황에 의해서 다시 이제 현판을 받게 되면서 소수서원으로서 명칭이 바뀌게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향교,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이구나. 고려부터 시작해서 조선에서도 또 보여지는 그런 교육기관이고요. 국자감, 고려 성종 때 보여지면서 나중에 성균관으로서 또 계층이 되면서 조선 시기 때 최고 교육기관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11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고려 파트로 넘어와서요. 자, 전기의 대외관계. 이거 역시 여러분들 문제는 이렇게 순서로서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에 고려에는 외침이 많았던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고려 외침, 거란, 여진, 몽골.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란 같은 경우는요, 총 3차에 걸쳐서 침입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피 보지 않고 우리가 강동육주라고 하는 것을 획득했던 서희의 단판이 굉장히 유명한 전투였죠, 말하자면. 자, 2차 같은 경우는요, 다시 강동육주를 줬는데 이 고려 쪽에서 거란하고 교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 삼아서 거란의 2차 침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양규가 흥화진에서 또 선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재침입, 우리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3차 때 재침입해서 들어왔을 때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또 활약을 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가보게 되면요. 서희가 소송여왕과 외교단판을 벌여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자, 요거는 거란의 1차 침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보시면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대요. 자, 그렇죠. 거란의 3차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여진입니다. 자, 넘어가서 다부터 보시면 강감찬이 기주에서 거란군을 격퇴했대요. 자, 그렇죠. 여기 3차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자, 그러면은 가1, 그 다음에 다2, 그 다음에 여진 3번. 여기에 몽골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순서 잘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가, 다, 나.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문항 보면 미축은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에서 사학 12도예요. 자, 이 문헌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유학자 인물을 지칭하는 호입니다. 자, 이 문헌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팬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12도의 사학 12도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니 국가에서 만든 이 관학은 점차적으로 위축이 되고 이에 정부에서는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학진흥책 찾는 문제입니다. 잘 나와요. 요거 문화사 파트에서 잘 나옵니다. 자, 수도에서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중앙의 사부학당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선 시기 때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번에 유학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을 설립했다. 자, 요 교육기관은 주자감. 요거는 발해의 교육기관입니다. 자, 3번에 초계문신제. 자, 요거 유능한 인재, 그러니까 선발을 했는데 다시 그 중에서 또 젊은 관료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다시 재선발해서 교육을 다시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계문신을 선발해서 학문 연구를 더욱더 장려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정조에 해당이 되고요. 자, 4번에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그렇죠. 요게 이제 예종시기 때 보여지는 건데, 자, 요게 바로 고려의 장학금 제도 관학진흥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에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현량과 천거제예요. 현량과를 실시했다. 그럼 누굴 천거하기 위한 것이었냐? 요거는 사림들을 천거하기 위한 거였고요. 조선 중반기 조광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실시됐던 현량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근 정책 관학진흥책 한 파트로 문제가 잘 출제가 돼요.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짜리고요. 역사서 문제예요. 여러분들 역사서 문제 어려워하시는데, 역사서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역사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우선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이것은 1287년에 이승휴가 저술한 역사서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표현한 이 책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제왕운기는요. 자, 이 역사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간섭기에 놓여져 있었을 때 어떤 그런 민족적 정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이승휴가 저술한 책, 제왕운기, 중국은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를,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좀 대등하게 보여지는 모습 보이고요. 기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발해에 대한 이야기도 제왕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제왕운기의 특징은 삼국유사하고의 공통점인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적으로 충렬왕 시기 때 같은 시기 때에 편찬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또 단군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는 게 또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사초나 어떤 역사서의 초고죠. 그리고 또 시정기, 왕의 어떤 직무, 행정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기록들, 내용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편찬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을 지칭하는 거고요.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요게 처음 등장한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하는 책에서 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3번에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었어요. 자, 그렇죠. 요게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유교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의 기전체로 서술이 되었어요. 자, 요거는 대표적인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삼국유사 말고요. 그것보다 앞서서 기록이 되었던 삼국사기에 대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자, 5번 보시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이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4번하고 5번을 우리 짝꿍처럼 공부하시는데요. 유교적인 합리사관, 그래서 단군의 이야기 싫지 않는 책, 삼국사기고요. 자, 우리나라의 민간설화 같은 것들까지 다 담고 있는 승려 일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국유사. 역사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화폐인데 이 화폐는 고려시대에 주조된 철전이에요. 철전으로 중국의 것과 달리 뒷면에는
동국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려시기 거 그리고 이게 철전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두 개를 골라보게 되면 지금 요 권원중보와 그 다음에 숙종시기 때 만들어졌던 이 해동통보 요거 두 개를 우리가 골라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뒷면에 동국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가 있는 거 성종시기 때 철전으로 만들어졌던 정답 요거 권원중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내용이 까다롭게 들어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 3번이고요. 당백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만들어진 동전이고요. 백동화 같은 경우 우리가 개항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그런 부족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찍어낸 것이 백동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종 시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해동통보 역시 고려 숙종 시기 때, 자, 상평통보는 너무나 유명한 거죠. 조선 후반기 때 너무 널리 유통됐던 동전이죠. 상업이 발달되면서 같이 유통됐던 동전입니다. 인조 시기 때 만들어져서요. 조선 시기 인조 시기 때 만들어서 한 숙종 무렵에 널리 이렇게 또 활용을 하게 됐다라고 조선 후기의 동전이구나, 이렇게 화폐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실게요.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남쪽 지방에서 적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중 심한 것은 운문에 은거한 김삼이, 초전에 자리 잡은 효심인데 이들은 유랑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 각 고을을 노략질하였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대장군 전종거를 파견해 장군 등을 이끌고 가서 토벌하게 되었다. 김삼이 효심의 난. 여러분 이게 어느 시기인가요? 자, 우선 여기 고려사예요. 고려시기구나 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 있는데 김삼이 효심의 난 요거 지금 무신집권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왕을 묻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시기 때 왕은 명종 시기 때 왕인데 여러분들이 이 명종을 아실 필요를 요걸 알아야 된다기보다 이게 무신집권기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 볼게요.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최승로가 지방관을 파견을 건의하였다. 유학자죠. 저 최승로는 성종 시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려 성종에 해당되는 거 틀린 내용이죠. 자, 2번 볼게요.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고려 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특히 이 왜구에 계속되는 우리의 괴롭힘, 약탈 이런 것들. 자, 요게 고려 말에 우왕 시기 때 이루어졌던 황산 대첩이고요. 요거는 아니고요. 자,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금나라, 이 여진족이 성장한 나라,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던 이 시기,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때의 고려 인종 시기고요. 결국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어서 일어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해버리고 말면서 오히려 더 이 문인들에 대한 대우는 끝없이 올라가요. 이 김보식의 관군에 의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진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김보식의 아들인 김돈중, 이런 인물들 아주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무인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의종 시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상황인데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몽골군이 쳐들어온 것은 몽골의 침입은 최후 시기예요. 최충원이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최후 시기 때 몽골의 침입이 이루어지면서 이어서 약 한 6차에 걸쳐서 일어난 몽골 침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 이 명종 시기 때 특히 좀 최충원이 집권을 했던 요 시기 때
무신집권 초에서 확립기로 넘어가는 요 시기 때 일어났던 것이 정답 5번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을 골라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택지 4번하고 5번에서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초창기에 무신들이 그러면은 무인들을 다 처단하고 살해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쥐었어요. 근데 정권을 쥐면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신들, 아주 노비의 자식부터 시작한 대표적으로 이제 이음인이죠. 이런 인물들이 정권을 쥐게 되면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하극상이 연이어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특히 최충원 시기 같은 경우에도 만적의 난, 최충원의 산업이죠. 만적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보다 조금 더 후반기에 있는 게 이제 최후 시기 때 들어오는 몽골 침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추측해 보면서 정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 문제고요. 자,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삼별초의 전투 장면을 상상하여 그린 것입니다. 강화도에서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했던 삼별초는 진도, 제주도로 옮겨 저항을 하면서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대로 말해볼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 끝까지 이 항쟁을 했던 무신 정권들, 결국에는 왕실 쪽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화의를 맺게 되는데 몽골 측하고 화의를 맺게 되는데 이어서 저 삼별초가 끝까지 개경환도 결정에 반대를 하면서 근거지로 옮겨가면서 약 3년여간 항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자, 저렇게 지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치적인 침탈, 경제적인 수탈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정동행성이 설치되었습니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자, 고려의 입장에서 동쪽, 여기 어디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정동행성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결국 일본 정벌에 실패를 하게 돼요. 이 몽골이.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저 기구가 고려를 간섭하는 내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요거 1번이고요. 노비 안건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다시 양민으로 돌려주는 이러한 정책은 고려 시기 때 광종이고요. 자, 3번에 초조대장경이 간행이 됐어요. 불법을 통해서 누구를 물리치기 위한 거,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간행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고려고요. 고려 현종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초창기. 자,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사 체계예요. 군사 체계.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때 보여지는 거고요. 신라가 통일하게 되면서 행정구역 체제로서는 구주 오서당, 구주 오소경, 그 다음에 지방 군사적인 체제로서는 구서당 10정. 저기에는 심지어 말갈인들까지 포함시키는 고구려인 백제인까지 포함시키는 어떤 민족융합 정책이 또 반영된 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서경천도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요. 문벌 귀족기, 그래서 요 시기 인종 시기 때 보여집니다. 고려 초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7번 정답 1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18번 볼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까지 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인물의 호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삼봉 정도전입니다. 조선개국 1등 공신이고요. 이 조선을 개국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그 조선을 설계한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고요.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또 왕권이냐 신권이냐 이러한 어떤 갈등 속에서 재상 중심의 정치적인 운영 방식을 또 지향했던 인물 정도전입니다. 자, 이 정도전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수원화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죠. 자, 요거는 정약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였다. 여러분들 시험에 사료제 시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 이 조선 경국전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도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2번이고요. 자, 소격서를 도교 제사를 주관하는 곳이고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곳인데 이러한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자, 요거는 사림의 말하자면 대표적 인물이에요. 조광조. 자, 4번에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고려 충렬학 무렵이거든요. 요 고려 말에 성리학을 처음으로 들여왔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 안향이에요. 이어서 풍기군수 주세붕이 이 안향을 기리면서 처음으로 백운동서원을 만들었고 이 백운동서원이 나중에 현판을 받게 되면서 소수서원으로서 이렇게 명칭을 또 바꾸게 되는 그러한 것도 연결해서 같이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유정난이에요.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였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본인이 왕위에서 오르게 되는, 자, 요거는 세종 수양대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실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배점 1점입니다. 바로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기구는 무엇일까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1단계, 옥당, 옥서라는 별칭이 있어요. 이 별칭들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2단계,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을 두었고요. 자, 특히 3단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힌트는 바로 3단계예요.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에 참여를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 요곳 옥당이니 이런 이야기 경연을 주관했고, 자, 정답은 홍문관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 시기 때는요, 이 홍문관을 포함해서 사간원, 사헌부가 왕의 권력을 견제하면서도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이루는 어떤 언관으로서의 기구 역할을 했었던 곳이 바로 요 세 곳이다. 요게 이제 3사를 지칭하는 거고요. 통칭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홍문관 같은 경우는 세종 시기 때 집현전이 있었다면 바로 그러한 것들 사실 계승한 성종 시기 때 홍문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헌부죠. 요거는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고요. 이 사헌부 3사 안에 포함이 되고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곳이죠. 춘추관. 자, 한성부 같은 경우는 수도, 서울에 대한 어떤 행정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 한성부입니다. 자, 그래서 19번, 우리 조선시대 때 중앙통치기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요거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통치체제, 기구들, 역할,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19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이고요. 가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경국대전을 완성했대요. 경국대전을 완성했어요. 모든 문물 정비의 완성, 우리가 묘호명 성종이죠. 국조 오레이, 국가의 5가지 큰 행사, 예의에 대해서 담아놓은 기록이죠. 국조 오레이를 편찬했고요. 사림을, 훈구의 세력을 또 견제하기 위한 이 사림을 또 중앙전개에 등용을 했던 인물 성종입니다. 자,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영원히 고정하는 법이에요. 뭐를? 전세를 영원히 일결당 4두에서 6두 정도로 전세를 영원히 고정하는 거 영정법이죠. 요거는 인조식이고요.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거, 요거는 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 요거 세종이고요. 나선 정벌을 단행하였다.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한 청나라를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인 정권에서 군대를 북벌을 하기 위해서 키워놨던 이 군대를요, 청나라가 러시아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에 보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인조 반정 이후에 우리가 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효종식이다.
자,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거는 수치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요. 중간에 관리들이 즉 말하자면 이제 세금을 걷는 이 전주가 수조권을 갖고 있는 이 전주가 저렇게 수조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키거나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한테 어떤 수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세금을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다가 관을 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전주가 토지에 농민의 토지에서 직접 수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리가 끼면서 관리가 수조를 해서 관리가 이 전주에게 주는 거죠. 이러한 형태,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자, 요거 성종시기 때 보여지는 겁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토지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돼요. 과전법, 그리고 관수관급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과전법이 다시 직전법으로 되는 과정, 나중에는 이 직전법이 이거마저 폐지가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수관급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종의 업적이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조선시대 파트에서 역시나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2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붕당 정치의 전개 파트고요. 조선시대의 붕당 중 서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서인이에요. 결국 조선 후반기에 가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주요한 정치 세력이 됐던 파가 바로 저 서인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거치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했어. 그럼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볼게요. 자, 인조반정으로 몰락했대요. 인조반정으로 몰락해서 정권에서 완전히 거의 축출이 되다시피 한 파는 광해군 쪽의 지지 세력이었던 북인입니다. 자, 니은의 예속 논쟁에서 남인과 대립하였어. 그래서 이 자위 대비의 어떤 상복을 몇 년 입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대립했던 것은 서인과 남인이에요.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죠. 자, 이와 서문의 문의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렇죠. 이 서인 쪽이 학파적인 스승으로서 이이를, 그 다음에 동인 쪽이 학파적 스승으로서 이황을 모셨고요. 그래서 요거 정답 디귿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리을 보시면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훈구가 사림을 공격했던 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디귿. 자, 다음 22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사료가 조금 생소하셨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왜냐면 여기에 키워드들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은 조헌과 영규가 이끄는 의병들이 묻힌 700의 총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700의 사람들의 무덤이 묻혀 있는 곳인데 당시 이들은 금산으로 진격한 왜군과 혈전을 벌이다가 순절하였습니다. 키워드는요, 왜군 그리고 또 의병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임진 왜란이구나 라고 하는 거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장용영이 조직이 되었다. 장용영은 정조의 친위부대죠. 이군유기가 편성이 되었다. 이군유기, 요거는 이제 고려 시기 때 중앙정치, 중앙군대다. 중앙군대입니다. 이군유기는요. 자, 3번 보시면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요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훈련도감. 우리가 지금 이 시기 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요,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휴전기를 겪는 그 시기 동안 훈련도감, 포수, 사수, 살수, 모병의 형태로 이 훈련도감을 꾸리고, 그리고 이어서 지방의 체제였던 우리 이제 소고군 체제, 이러한 소고군 체제를 같이 만들면서 보완을 시켜가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이어서 조선 후기 이제 5군형 체제가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군국기무처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군국기무처 회의기구예요. 자, 요거는 군국기무처 같은 경우는 갑오 1차계요.
에서 보여졌던 기구고 도평의사사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고려 시기 때 고려 말부터 기능이 너무나 세지면서 조선 초에 넘어가서 저게 이제 폐지가 되죠. 축소, 폐지. 시기적으로 조선 초 정종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종 시기 넘어가서 이 태종 시기 때 사실은 이 정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폐지가 됐지만 거의 태종의 입김이 많이 강하게 들어갔던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요. 사료 키워드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보실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즘 향회 소식을 들었는가? 사회사 파트예요. 양반도 아니었던 자들이 향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네. 자, 들었네. 수령에게 돈을 주고 향안에 오른 자들이 향촌의 일을 결정하니 참 한심한 일이군. 자, 이거는 지금 조선 후반기 때 이 향회에 새롭게 끼어들은 세력, 얘네들 지칭하는 용어 신향입니다. 그래서 이 신향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이 난감해하는 양반들의 모습인데요. 조선 후반기의 상황을 골라볼게요. 자, 팔만대장경 조판에 참여하는 승려. 팔만대장경 언제 만들었나요? 저거 몽골 침입 때 강화 천도하면서 강화도를 천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바로 정답 1번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나루토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탈춤, 그 다음에 시사를 조직해요. 이거는 중인층들이 통청운동을 벌여요. 청요직으로 올라가고 싶고 어떤 신분적인 한계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한 통청운동을 벌이다가 그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니까 본인들끼리의 어떤 그런 모임, 문예활동 이런 쪽으로 자신들의 능력이나 재능을 또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선 후반기에 보여집니다. 또 역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요. 절감된 노동력, 이양법을 통해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그 절감된 노동력으로 상품 작물을 많이 또 재배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저작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같은 것들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23번의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24번 볼게요.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주판서 송시열이 이 인물도 아주 잘 나와요. 추위에 고생할까 염려되어 담비 가죽 옷을 하사하니 이를 전하여 그를 지극히 아끼는 나의 뜻을 사양하지 말게 하라. 자, 효종 시기인데요.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효종 시기는요. 아버지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해서 청나라에게 무참히 말하자면 너무 이렇게 짓밟힌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왕위에 올라왔던 이 효종 시기 때 키워드는 뭐냐면 북벌입니다. 오랑캐의 나라, 이 청나라 처단하자. 자, 그럼 내용 골라보면요. 1번 사병을 혁파했다. 자, 요거는 조선 태종 시기 때 보여지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오늘날의 영역 경계를 만들었던 요거는 세종 시기 때 최윤덕, 김종서 이런 인물들 통해서 개척했고요. 수원화성 건설 너무나 유명합니다. 요거는 정조의 어떤 이상이 담겨져 있는 이상도시 건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북벌정책 추진 정답이고요. 5번에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서 수복했던 왕. 자, 요거는 공민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5번 볼게요.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면 지금 이게 조선 후기 때 상황 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담뱃대를 물고 있고요. 상품 작물로 유명했던 이런 담뱃대 같은 것들 물고 있는 그런 장면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작품은 김준근이 객주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주인이 담뱃대를 물고 갓을 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 합니다. 객주, 여각, 이러한 존재들. 자, 요거 조선
후기 때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조선 후기의 경제. 여러분들 이 경제 파트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문제 아주 잘 출제가 되는데요. 자,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두었다. 요건 이제 진대법이 전신이고 이후에 흑창, 또 이게 성종시기 때 가게 되면 의창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 요거 고려시기 태조 때 보여지는 거죠. 자, 서양에 면직물이 수입되어 유통이 되었다. 여러분 이 문제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요거 정답 2번입니다. 서양의 면직물, 여기서 지칭하는 거는 뭐냐면 서양의 면직물은 영국산의 어떤 면직물, 이게 개항기 초창기에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영국산의 저런 면직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까지를 우리가 조선 후기까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이전까지의 상황, 조선 후기의 전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뭐 이렇게 권력을 주름잡았던 그 시기, 고종이 있었던 시기, 이 시기도 우리가 조선 후기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병남도를 통해서 송해 상인과 교역하였다. 송나라의 상인 병남도, 요 고려고요. 시장 감독을 위한 동시전,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신라입니다. 자, 경제에 대한 내용이 여기 같이 그 토지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선택지 5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자, 현직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전현직에게 줬던 과전법이 직전법에 오게 되면 현직에게만 주게 됩니다. 자, 요거는 세조고요. 조선 전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26번 문제 또 다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